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 조건부 확률은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구하는 확률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적게 되면 P B 바 A 이렇게 기호로 표현합니다. 여기 뒤에가 이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표가 있어요. 어떤 S학교가 있는데 그 S학교에는 남자가 1반에는 10명, 2반에는 30명이 있고 여학생은 1반에는 40명, 2반에는 20명일 때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 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S학교에서 한 명을 뽑을 때 남학생의 확률을 물어봤죠. 여기 S학교는 총 몇 명이죠? 100명이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100이 되고 이 100명 중에서 남학생은 총 40명이죠.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40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S학교에서 뽑은 한 명이 남학생이었을 때 2반일 확률을 물어봤죠. 이때 이 조건이 자, 이해가 되는데 남학생이 총 40명이죠. 그러니까 40명 중에서 2반일 확률은 분모가 40이 되고 이 40명 중에서 2반 학생이 30명 있으니까 분자가 3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S학교에서 뽑은 한 명이 일반이었을 때 여학생의 확률을 물어봤거든요. 자, 얘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일반은 총 몇 명이죠? 50명이죠. 그래서 분모가 50이 되고 분자는 이 50명 중에서 여학생이 총 40명 있죠.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40이 되는 거야. 이 2번과 3번을 자, 기호화 시키게 되면 자, 얘는 2반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앞에 2반 적어놓고 자, 조건이 남학생이죠. 그 뒤에 이 남학생, 자, 얘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3번도 기호화 시키게 되면 자, 조건이 일반이죠. 그 일반 중에서 여학생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자,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 1번도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S학교에서 한 명을 뽑았다고 했으니까 조건이 S학교고 그 중에서 남학생의 확률 물어봤으니까 자, 앞에가 남. 얘가 되는 거야. 결국에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이 S에서 남 또는 일반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공간이 축소했을 때의 확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 기호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적게 되면 자, 얘는 남학생이 분모가 되고 남학생이면서 2반 학생이 분자가 되는 거니까 자, 기호화 시키게 되면 남학생 수분의 남학생이면서 2반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기호로 적게 되면 자, 분모가 일반 학생이 되겠지. 그리고 분자는 일반 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조건부 확률 PA 바 B는 분모가 조건이 되고 분자는 지금처럼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식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 이 1번에서 이 남학생의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분의 남학생 수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확률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자, PA와 B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면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고 우선은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간단하다. 뭐다? 표본 공간이 축소됐을 때의 확률. 얘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번 볼게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는 건데 자, 이와 같은 문제 풀 때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연산 법칙은 간단한 것들은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써먹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 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볼 거고 자, 1번부터 볼게요.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고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자, 이 조건부 확률이 4분의 3일 때 자, 얘를 물어봤거든요.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시다. 자,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제일 먼저 많이 겹치는 부분부터 채워야 되잖아요. 지금 교집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X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PA가 5분의 2니까 자, 이 부분이 5분의 2 빼기 X 이렇게 나오고 PB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빼기 X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자, 얘는 PA분의 PA교 B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자, 얘를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PA가 5분의 2 PA교 B가 X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X 자, 얘가 4분의 3이다. 따라서 이 X는 10분의 3이 나와요. 이 양변에다가 5분의 2 곱하게 되면 따라서 얘가 10분의 3이고 이 부분은 5분의 2에서 10분의 3 빼는 거니까 10분의 1 되고 자, 얘는 2분의 1에서 10분의 3 빼게 되면 10분의 2가 되겠지. 그리고 얘랑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을 다 더했을 때 확률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바깥쪽은 10분의 4가 되어서 자, 정답은 5분의 2 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게 되면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가장 안쪽은 모르니까 X 넣고요. PA가 0점이니까 0.2 빼기 X PB가 0.4면 0.4 빼기 X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5니까 이 바깥쪽이 0.5가 되고요. 자, 이것들을 다 더했을 때 1 나와야 되거든요. 다 더하시면 1.1 빼기 X가 되고 얘가 1 나와야 돼. 따라서 이 X가 0.1이 되고 문제에서는 PA와 B 물어봤으니까 PB분의 PB 교집합 A 얘를 구해야겠지. 따라서 자, PB는 0.4 그 다음에 교집합은 X인데 얘가 0.1이니까 정답은 4분의 1 얘가 나옵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자, 지금처럼 표가 있습니다. 학급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 학급일 확률을 물어봤거든요. 자, 조건이 안경을 쓴 학생이 조건이 돼요. 그래서 얘를 내가 조건부 확률의 기호로 표현하자면 A 학급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조건이 안경을 쓴 학생이 조건이 돼요. 자, 따라서 자, 분모는 안경을 쓴 사람이 총 20명이죠. 그래서 분모가 20이 되고 자, 그 중에서 A 학급은 16명이니까 분자가 16이 되어서 자, 정답은 5분의 4가 돼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꺼낸 공 두 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보시면 이 첫 번째도 흰 공이고 두 번째도 흰 공이 뽑혀야 돼요. 자, 확률을 구하게 되면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서 흰 공이 6개 있으니까 10분의 6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도 흰 공일 확률은 흰 공 하나를 첫 번째 뽑았으니까 5개 남겠죠. 5개랑 4개니까 총 9개 중에서 흰 공이 5개. 9분의 5가 되겠죠. 자,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정답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렇게 정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얘를 기호화시켜 볼 건데, 자,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도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첫 번째 흰 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얘의 확률이 10분의 6이고 얘의 확률이 9분의 5가 되는데, 이 조건부 확률을 잘 관찰해 보면 조건이 먼저 일어났죠. 지금처럼 이 조건이 먼저 일어난 조건부 확률은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 상황만 반영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쌤이 아까 제일 처음에 조건부 확률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P, A와 B를 구할 때 사건 A와 사건 B의 시간적 순서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 조건 B가 이 조건 A보다 먼저 일어날 때도 있고, 조건 B가 조건 A보다 나중에 일어날 때가 있고요. 이 조건 P와 조건 A가 동시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구분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첫 번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PB분의 PA B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상황만 반영시키면 된다는 이거야. 뭐 지금처럼 이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조건부 확률을 물어봤는데 이 첫 번째 검은 공을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지금 보면 조건이 먼저 일어났죠. 첫 번째가 먼저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검정색을 뽑았다고 가정하고 그 나머지 총 몇 개예요? 9개죠. 이 9개 중에서 두 번째 흰 공의 확률은 6개 있으니까 9분의 6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첫 번째 상황을 반영만 시키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 B가 조건 A보다 나중에 일어날 때, 자,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건 뒤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직접 풀어줄 거예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있죠. 조건 B와 조건 A가 동시에 일어날 때 또는 구분되지 않을 때는 우리 아까 표 문제 있잖아요. 그것처럼 P, A와 B를 얘를 이용해서 풀거나 확률을 이용해서 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지금 조건부 확률 큰 유형 3가지를 배우는 건데, 자, 이 첫 번째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자, 이 세 번째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표 문제.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뒤에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알려줄 테니까 분류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라고 합니다. 비가 내릴 확률이 40%일 때, 자,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물어봤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데 쌤이 푸는 거를 따라와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이 멘트들을 다 기호화 시켜 볼 건데,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자,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라고 했죠. 아, 즉 비가 내리는 이 사건과 이 공연이 매진되는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그리고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얘를 기호화시키게 되면 이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얘가 2분의 1, 얘가 되는 거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얘도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적게 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확률은 3분의 2,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비가 내릴 확률이 40%라 했습니다. 자, 우리 퍼센트를 확률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이 비가 내릴 확률은 100분의 40이 되어서 5분의 2가 되겠지. 그리고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얘를 기호로 적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공연이 매진될 확률. 그런데 공연이 매진되냐 안 되냐는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이 비가 내리고 공연이 매진될 수도 있고요. 또는 비가 내리지 않고 공연이 매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왜요? 비에 따라서 공연이 매진되냐 안 되냐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처럼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렸다는 가정하에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곱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은요,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공연이 매진될 확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기호를 너무 많이 적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 풀 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 공연이 매진되는 게 비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으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로 나누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비가 내릴 확률이 5분의 2니까 여기 5분의 2 곱하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그 다음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은 5분의 3이죠. 1에서 5분의 1을 빼면 되겠지. 자,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자, 얘를 계산하시면 이 부분은 5분의 1이고, 자, 이 부분은 5분의 2가 되어서 정답은 5분의 3이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A라는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단순하게 그냥 구하지 마시고 이 A라는 확률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건이 B라고 했을 때 PA는 B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B가 일어날 때와 일어나지 않을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푸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고, 자, 이 부분은 다시 지금처럼 이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 뒤에 문제에서도 다시 다루기 때문에 최대한 잘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자, A 상자에는 흰 공 6개, 검은 공 4개 들어있고, 자, B 상자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어요. A와 B 상자 중에서 한 상자를 택하여 공을 꺼내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꺼낸 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조건은 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조건 하에 꺼낸 공 2개가 모두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물어봤죠. 자, 얘를 기호화 시키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 이 조건이 나중에 일어났죠. 우리가
상자를 고른 다음에 이 공을 뽑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나중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 볼게요. 자, 편의상 이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뽑는 이 사건을 선생님이 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분모가 R이 일어날 확률이고, 자, 분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R이 일어날 확률은 어떤 상자를 택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 이 전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분자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자, 얘를 구하게 되면 A 상자를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리고 A 상자를 뽑았다는 가정하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은 10시 2분의 6시 1 곱하기 4시 1이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은 B 상자를 택하고 B 상자를 택했다는 가정하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은 거니까 5시 2분의 3시 1 곱하기 2시 1이죠. 그리고 분자는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자, 구하시면 정답이 17분의 이렇게 8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선생님 아까 이 조건부 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자, P, A바 B가 있는데, 만약에 조건이 먼저 일어나면, 자, 얘는 뭐 한다? 이 상황만 반영하면 되고요. 만약 P, A바 B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자, 얘는 이 식을 이용해서 풀거나 아니면 이 확률을 이용해서 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P, A바 B를 구할 때 이 조건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면 조금 복잡해요. 이 나중에 일어날 사건인 B가 A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이 B라는 확률은 A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바뀌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여기 밑에 문제처럼 바뀌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많이 쉬워하는데 이 부분, 이 조건이 나중에 일어났을 때 좀 많이 복잡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본인이 체크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